안녕, 개츠 언어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틱톡과 캐스타그램에서 2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슈퍼 캣플루언서 발레리나 팜, 해나 닐먼에 대해 들어봤어? 해나는 사실 줄리어드 무용수 출신인데 무려 미즈 아메리카 대회에서 우승한 미인대의 퀸이기도 해. 제트블루 항공 창립자의 아들이기도 한 남편 데니얼 닐먼과 유타주에서 8아이를 키우는 트레드 와이프 일상을 공유하면서 전 세계가 열광하기 시작했지. 사워도우로 빵을 굽고 버터를 만드는 그야말로 동화 같은 농장 라이프를 보여줬거든. 해나가 일궈낸 발레리나 팜은 무려 40만 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젖소 190마리를 키우고 있어. 여기서 요거트부터 단백질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프리미엄 유제품을 직접 만들어 팔고 있는데 최근 이 평화롭던 농장에 생우유 논란이 터졌지 뭐야.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 얼마 전 뉴멕시코에서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신생아가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일이 보도됐어. 보건당국은 아기 엄마가 임신 중에 마신 생우유를 감염 원인으로 보고 있지. 리스테리아는 살균하지 않은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아주 무서운 박테리아야. 임산부의 태반을 통과해서 아기한테까지 전달될 수 있거든. 신생아 사망률이 무려 20에서 30%나 될 정도로 치명적인 균이라고 해.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발레리나 팜에서 팔던 생우유에서 대장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퍼진 거야. 안 그래도 뉴멕시코 신생아 사건 때문에 다들 예민해져 있는데 발레리나 팜 뉴스까지 터지니까 임산부가 발레리나 팜 우유를 마셔서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돌기도 했어. 사실 발레리나 팜의 해나 닐먼은 오래전부터 생우유 예찬론자로 유명했어. 생우유를 황금우유라고 부르면서 엄청난 애정을 보여줬었지. 그동안 해나는 살균하지 않은 우유를 마시고 피부가 깨끗해졌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소젖에서 가짠 우유를 그대로 먹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캐티즌들 사이에서 매번 화제가 됐었어. 특히 남편 데니얼이 알러지로 눈이 부자 약 대신 농장에서 생산된 요거트를 눈에 바르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 그러던 2025년 4월 7일 발레리나 팜은 유타주 카마스의 첫 농장 집판장을 화려하게 열었어.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을 열고 유타주에서만 살 수 있는 신선한 생우유를 팔기 시작했지. 농장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직접 짠 생우유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부부의 오랜 꿈이었다고 하더라고. 얼마 뒤인 5월 16일에는 미드웨이에 더 큰 규모로 두 번째 매장까지 오픈하면서 캐티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어. 트럭 한가득 저지소들을 들여와서 직접 짠 우유를 판다니 정말 캐타스틱한 뉴스잖아. мя우 미니트. 여기서 저지소는 유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우유 맛이 진한 젖소 품종을 말해. 하지만 판매 시작 몇 달 만에 해나와 데니얼은 큰 벽에 부딪히고 말았어. 카마스 집판장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작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정기검사에서 문제가 터진 거야. 원래 유타주에서 생우유를 팔려면 매달 깐깐하게 유타주 농업식품부인 UDAF 검사관에게 테스트를 받아야 하거든. 유타주 로컬 뉴스 매체인 KPCW가 이수한 기록을 보니까 이 시기에 무려 2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대. 발레리나 팜의 생우유에서 대장균군 박테리아가 기준치보다 아주 높게 나왔거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생우유는 살균 우유보다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같은 무서운 병원균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크다고 계속 경고해왔던 터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 참고로 대장균군은 우유가 얼마나 위생적으로 생산됐는지 보여주는 지표야. 이 수치가 높다는 건 생산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지. 결국 발레리나 팜은 작년 8월 11일을 기점으로 생우유 판매를 일시 중단하게 됐어.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발레리나 팜 대변인은 KPCW를 통해 생우유를 매일 검사했다고 밝혔어. 검사에서 탈락한 우유는 절대 고객에게 팔지 않았고 유타주에서 요구하는 테스트도 다 통과했다고 주장했지. 데니얼 역시 1월 29일 피플지를 포함한 매체에 성명을 내고 자기네 농장 우유는 100%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 기준에 못 미치는 우유를 판매대에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부적격한 우유는 책임지고 폐기했다는 거야. 하지만 데니얼이 생우유 생산을 하려면 시설이랑 인프라 측면에서 아주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불행히도 우리는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오해를 사고 말았어. 언론이랑 대중들은 발레리나 팜이 실제로는 생우유 생산을 위해 지어진 게 아니라 저온 살균 유제품을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인식하게 됐지. 나중에 데니얼은 시설을 잘못 지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농장 시설이 저온 살균 제품을 만드는데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걸 운영해보면서 알게 됐다는 뜻이었다고 밝혔어. 2월 10일 발레리나 팜은 더 상세한 설명을 발표했어. 발레리나 팜이 생우유를 판매하던 기간 동안 주 정부의 필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생우유를 포함한 어떤 제품도 리콜된 적이 없습니다. 규정이나 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생우유는 판매되지 않았으며 책임지고 폐기되었습니다. 농장 측은 규제 요건이나 운영의 복잡성 및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2025년 8월 11일부터 생우유 판매를 중단하고 살균 우유만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어. 결국 생우유 판매를 멈춘 건 위생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비즈니스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야. 생우유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경제적으로 수지가 안 맞았다는 설명이지. 해나 닐먼은 SNS 게시물을 통해 우리는 생우유나 일반 유제품 소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절대 판매대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객들을 안심시켰어. мя우웨이 이번 사건 때문인지 유타주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마이크 콜러 의원이 생우유 판매 요건을 훨씬 더 엄격하게 만드는 법안을 내놓았거든. 판매 절차는 좀 간소하게 바꿔주겠지만 대신 위생규칙을 어기면 처벌을 아주 세게 때리겠다는 거지.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박테리아 검출 같은 위반 사항이 생겼을 때 벌금 폭탄은 물론이고 판매 정지까지 당할 수 있대. 2월 22일 닐만 부부는 생우유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직접 입을 열었어. 해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생우유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잘못된 정보가 너무 퍼져서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대. 두 사람은 현재 발레리나 팜에서 생우유를 팔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 판매를 중단한 건 2025년 8월의 일이라고 말이야. 왜 그만뒀냐는 질문에 해나는 자신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벌리는 경향이 있다고 고백했어. 농장을 시작하면서 생우유뿐만 아니라 치즈, 아이스크림, 버터까지 다 만들고 싶었대. 하지만 팀 규모는 작았고 결국 살균 제품과 생우유 중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야. 유타주 법상 생우유는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검사소까지 왕복 4시간을 운전해야 하고 전담 직원도 많이 필요해서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살균 제품에 집중하기로 한 거래. 위험한 생우유를 판 적 있냐는 질문에 데니얼은 절대 아니라고 못 박았어. 유타주에서는 우유를 병에 담을 때마다 매번 테스트를 받아야 해. 우유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2시간을 달려 검사소에 맡기면 24시간 동안 검사가 진행된대. 여기서 통과해야만 매장으로 나갈 수 있고 통과 못하면 아예 농장을 떠날 수조차 없다고 해. 그러니 안전하지 않은 우유가 판매될 확률은 0%라는 거지. 자신들의 생우유 때문에 아프거나 비극적인 사고가 보고된 적 있냐는 물음에도 100% 없다고 답했어. 유타주는 생우유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구매 수량까지 다 기록해서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할 만큼 관리가 엄청 엄격하대. 그래서 모든 게 추적 가능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우리 생우유는 100% 안전하다는 말에 화가 난 캐티즌들에게도 할 말이 있대. 데니얼은 농부로서 모든 제품을 100% 완벽하게 생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했어. 상추나 멜론이 리콜되는 것처럼 농산물에는 늘 변수가 있거든. 하지만 데니얼은 자신의 발언이 테스트를 거쳐 선반에 올라간 제품만큼은 100% 안전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밝혔어. 통과 못한 우유도 분명 있었지만 절대 손님들에게 팔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또 시설과 인프라 계획이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한 발언이 기사에서 시설을 잘못 지었다는 식으로 와전된 걸 엄청 억울해했어. 지금 시설은 저온살균 제품을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생우유를 위해서는 또 다른 세팅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고 해. 생우유의 경우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는 특성상 착유부터 병에 담는 순간까지 박테리아 오염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전용 설비가 따로 필요하다는 의미였대. 이번 논란이 왜 이렇게 커졌냐는 질문에 데니얼은 클릭베이트를 언급했어. 생우유는 워낙 핫하고 논란이 많은 주제인데다가 해나는 이미 유명인이잖아. 이 두 개를 합치면 기사 제목으로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클릭할 수밖에 없었을 거래. 해나는 이미 작년 8월에 끝난 일이 올해 2월에야 기사로 터지는 걸 보고 당황스러웠다고 밝혔어. 심지어 발레리나 팜 생우유를 마시고 사람들이 아프다는 식의 오보가 나는 걸 보면서 거의 코미디 같다고 느꼈다고 해. 유타주에서 지금 생우유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라 타이밍 맞춰서 옛날 이야기가 다시 나온 것 같다고 분석하더라고. 오랜 시간 공들여온 일이 오해받을 때 기분이 어떠냐는 말에 해나는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어. 사업을 키우고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감당해야 할 비용 같은 거래. 잘못된 정보가 판치고 있지만 7년 동안 쌓아온 캐티즌들과의 신뢰가 있어서 직접 설명하면 이해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어. 마지막으로 발레리나 팜의 미래에 대해서는 가족이 언제나 1순위라고 강조했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말이야. 물론 사업적인 꿈도 여전히 커서 데니얼이랑 해나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의 도전을 기대해달라고 했어. 또 다른 영상에서 닐만 부부는 낙농업 경력 35년에 마이클 밀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어. 마이클은 35년 동안 자기 소유의 농장을 운영하고 현재는 발레리나 팜에서 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직원들을 교육하는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지. 마이클이 말하길 발레리나 팜은 미국 전체 농장 중에서도 상위 1%에 드는 퀄리티를 가졌대.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우유의 질이 정말 압도적이라는 뜻이야. 그 증거로 체세포 수를 꼽았는데 발레리나 팜의 수치는 5만 미만이거든. 이게 낮을수록 소가 질병 없이 아주 건강하고 우유 품질이 최고라는 증거라고 해. 캐티즌들이 걱정하는 소똥 문제에 대해서도 마이클은 아주 쿨하게 답했어. 일부 캐티즌들이 소들이 소똥 위에 서 있는데 저기서 짠 우유를 어떻게 마시냐부터 미국에서 제일 더러운 농장이다라며 비난했거든. 그래서 마이클이 해당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콕 집어 반박한 거야. 마이클에 따르면 소가 똥을 싸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실이지만 여기선 로봇이 24시간 내내 바닥을 청소한대. 농장에서 운동화만 신고 걸어다녀도 신발 바닥에 살짝 묻는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깨끗하다는 거야. 심지어 소들이 자는 침대는 무려 물침대야. 소들이 물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반추하며 쉬어야 우유 품질도 좋아지니까 말이야. 또 로봇 밀킹 시스템을 도입해서 소들이 원할 때 스스로 로봇한테 가서 우유를 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대. 사람이 짤 때는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로봇은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소를 깨끗하게 닦고 우유를 짜거든. 게다가 소들이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는데 마이클은 전 세계 농장을 다 다녀봤지만 여기만큼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곳은 본 적이 없다며 데이터와 로봇이 소의 체온부터 걸음수, 심지어 되새김질 횟수까지 24시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어. 전문가까지 등판해서 발레리나 팜의 퀄리티를 보증해주니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하지. 하지만 생우유라는 게 관리하기가 워낙 까다롭고 비극적인 사건까지 겹쳐서 한동안은 캐티즌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할 것 같아. 게다가 영양 전문가들은 살균할 때 우유의 영양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밝히기도 했고 말이야. 생우유와 살균 우유의 단백질, 지방, 칼슘 함량이 사실상 거의 똑같으며 설령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도
몰라도 생우유를 마실 때 따르는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할 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해. 워너비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엑소엑소 가시캣.